6월 마지막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최근 총선 기획단을 구성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3일 워크숍을 열고 회원들의 1인 1정당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0원으로 국민 건강을 지킵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월부터 30만 책임 권리당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또 전략지역구를 선정해 정당 투표를 추진하며 각 정당의 국민 효용성, 직역 간 협력 가능성, 미래 성장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연대는 공동 정책 과제로 통합적인 보건의료인 면허 자격법과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가 보상 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집행부 임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의협은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혹 제기는 의협 집행부가 진행해온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인 흠집 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될 경우 의협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킴으로써 회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 리더는 비난만 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의료계 리더들과 상의하고 소통해 회원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전원 조치한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입니다. 당시 응급실 근무 중이던 A 전공의는 낙상사고로 내원한 10대 환자를 진료한 후 보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환자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 보기 싫어서 안 본 거 아니냐는 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공의는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충격을 토로했습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고 29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구의 해당 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뺑뺑이는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이며 제2의 이대 목동병원 사태가 될 우려를 강력히 표하고 해당 전공의와 관련된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전공의의 이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게 되면 응급의학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고 대학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과 병원 진료금지 징계를 받았는데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 서명 결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계의 윤리의식과 자율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병원의 진료 보조 인력, 일명 PA를 정부가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임상 전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논의하자며 의협의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협의체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임상 전담 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 보조 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료 행위를 자격 없는 진료 보조 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일부 대형 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영유아 유기,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요.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끕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기록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이 산모의 출생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입력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전달받아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통보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심평원이 분만병원에서 전달받은 기록을 지자체에 전달하면 의료 현장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작년 기준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27%에 불과하다며 필수 의료 수가를 올려야 지원율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도 소아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건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면서 의사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청과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4일 정기평의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약국이 모든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협이 공익 목적의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서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파기환송심의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는 피해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이택상 서울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이 교수는 정상적인 수련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누구라도 초음파 사진을 통해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한의사처럼 68차례나 초음파 진단을 하고도 환자의 자궁 내막압 진단을 놓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검사 측은 암이 유력한 병변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한의사로 인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었던 환자의 기회를 박탈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현대의과 의료기기를 무자격자가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는 오는 8월 2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